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언니의 시신을 확인한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쌍둥이 언니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 언니의 법률회사 동료인 수민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은아, 괜찮아. 회의가 곧 시작되는데 그녀는 나를 언니로 착각한 채 위로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언니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서울의 번화한 거리, 법률회사 한강 로펌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나는 지은이의 동생, 지은이와 똑같이 생긴 지현이었다. 언니는 성공한 변호사로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반면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부모님은 이미 무너져 계셨다. 아버지는 우리 지은이가 가며 울부짖으셨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지은 변호사님,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늦으시면 안 돼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니의 옷을 입고 머리를 언니처럼 정리한 뒤 회사로 향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며 언니의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쌍둥이인 우리는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비슷했다. 수미는 언니의 파트너 변호사로 28살의 날카로운 미인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아, 이 케이스 때문에 밤새워야 할 것 같아. 같이 할래?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솟구쳤다. 법률 지식은 언니가 가르쳐준 게 전부였다. 첫째 날은 그럭저럭 넘어갔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나는 언니의 노트를 보며 대응했다. 이 계약서의 조항이 불리하네요. 수정해야 해요. 클라이언트는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서 무너졌다. 언니, 미안해. 내가 왜 이런 짓을. 부모님께는 아직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분들은 언니를 너무 사랑하셨다. 만약 알면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모른다. 나는 언니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장례를 치를 때까지. 다음 날 수민과 함께 케이스를 준비하다가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와 수민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언니의 일기에서 알게 됐다. 수민이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녀를 좋아하지만 말할 수 없어. 언니는 수민을 사랑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그건 금기였다. 나는 그 감정을 대신 느껴야 했다. 아니, 느끼기 시작했다. 수민의 미소가,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흔들었다.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내 속의 갈등이 깊어졌다. 아버지는 매일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어땠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으셨다. 언니는 28살, 결혼 정년기였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나는 바빠서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민과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이 변했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수민의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언니의 감정인가, 내 감정인가? 한 주가 지나고 큰 케이스가 시작됐다. 대기업의 부정 회계 사건. 언니는 이 케이스의 주임 변호사였다. 나는 밤늦게까지 수민과 자료를 분석했다. 이 증거가 핵심이야. 수민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아, 너 좋아해.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건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었다. 언니의 삶을 대신 사는 내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빚내 일인가? 내 마음속에서 스토엄이 일어났다. 수민을 좋아하게 됐다. 그녀의 강인함, 지혜로움에 끌렸다. 하지만 이건 거짓이었다. 나는 지은이가 아니었다. 수민아, 나는 말을 삼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수민을 사랑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해 언니의 고통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특히 우리 가족처럼 전통적인 집안에서.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압력 속에서 선택해야 했다. 계속 속일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케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압박이 커졌다. 법정에서 증언을 준비하다가 상대 변호사가 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 변호사님, 지난 케이스에서 실수하신 적 있죠? 나는 당황했지만 언니의 노트를 떠올리며 반박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증거를 보세요. 재판은 승리로 끝났지만 내 속은 엉망이었다. 수미는 축하하며 안아줬다. 지은아, 너 최고야. 그녀의 포옹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진짜인가?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만났다. 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는 없어? 라고 물으셨다. 나는 전마, 일 때문에 바빠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언니의 장례를 미루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재판 후에 나랑 저녁 먹을래? 나는 동의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은아, 나 동성애자야. 너도 알지? 하지만 회사에서 숨겨야 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공감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 바람이 시원했다. 수민이 내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면 행복해.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대신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건 언니의 삶이다. 내 것이 아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의심을 품었다. 지은 변호사님, 요즘 글씨체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불안이 커졌다. 케이스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언니의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지은 변호사님, 제 딸의 이혼 소송도 부탁해요. 나는 수락했지만 이혼 소송은 언니의 전문이 아니었다. 수민과 함께 준비하다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됐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부모님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위로하며 안아줬다. 그 안에서 내 감정이 폭발했다. 수민아,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그 고백 후 악몽이 시작됐다. 부모님께서 회사로 찾아오셨다. 지은아, 집에 좀 와. 왜 중요한 얘기 있어? 아버지는 결혼 중매를 제안하셨다. 좋은 집안 아들인데 만나봐.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알았어요. 아빠와. 하지만 수민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이중생활의 압력이 나를 짓눌렀다. 밤마다 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소송 준비 중 실수가 생겼다. 증거를 잘못 해석해서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망할 뻔했어. 수민이 나서서 수습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집중이 안 돼 보이네. 그녀의 걱정에 나는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못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민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죄책감이 커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한 달이 지나고 언니의 사고 조사가 끝났다. 경찰이 자살 가능성 글 언급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의 일기에서 수민 때문에 살기 힘들어라는 글을 봤다. 언니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다. 나는 그 사실을 수민에게 숨겼다. 대신 더 가까워졌다. 수민아, 나랑 같이 살자. 그녀는 기뻐했지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다. 새로운 케이스가 시작됐다. 성소수자 차별 소송. 아이러니컬하게도 언니가 맡았던 케이스였다. 수민과 나는 팀을 이뤘다. 이 케이스 이기면 사회가 변할지도 몰라. 수민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문이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동성애자라고 증언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 가족도 그럴까? 재판 준비 중 수민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밤늦은 사무실에서 그녀가 키스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받아들였지만 다음 날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남자 만나봤어? 결혼해야지. 나는 엄마, 나 동성애자야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못했다. 대신 수민에게 거짓말했다. 가족 일이야? 케이스가 고조되면서 언론이 주목했다. 한강 로펌, 성소수자 소송 맡아 기사가 나왔다. 회사 상사가 지은 변호사, 이 케이스 잘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한국 법조계의 보수성을 느꼈다. 수민은 우리도 숨기지 말고 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언니의 죽음이 자살이라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면? 집에서 부모님과 대면했다. 아버지가 요즘 뉴스 봤어? 그런 소송 맞지 마. 이 집안 망신이야 라고 하셨다. 나는 바빠. 그게 옳은 일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만약 내 정체가 드러난다면? 수민과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사회의 비난, 가족의 배신이 두려웠다. 재판 당일 상대 측이 공격했다. 성소수자는 비정상입니다. 그 말에 수민이 분노했다. 그건 편견입니다. 그녀의 변론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승소했다. 축하 파티에서 수민이 지은아,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밤 언니의 친구가 찾아왔다. 지은아, 너 지현이지? 그녀는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지만 불안이 극에 달했다. 갈등이 폭발했다. 수민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먼저 털어놨다. 엄마, 아빠, 지은 언니가 죽었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으셨다. 뭐라고? 그럼 너는 어머니가 기절하셨다. 병원에서 깨어나신 어머니는 왜 숨겼어? 우리 지은이가 하며 울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대신 산 거냐? 미쳤어. 라고 소리치셨다. 나는 무릎 꿇고 사죄했다. 미안해요.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컸다.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너 때문에 지은이의 장례도 못 치렀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수민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사랑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이 사랑은 언니의 것인가, 내 것인가?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언니의 유골을 안치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탓하셨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의 말에 나는 전니를 대신해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내 이기심이었다. 수민은 장례식에 왔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나는 가족 일이라고 둘러댔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지만 상사는 지은 변호사, 케이스 마무리하고 가라고 말했다. 수민과 마지막 케이스를 함께 했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솔직히 말해 그녀의 추궁에 나는 털어놨다. 수민아, 나 지은이가 아니야. 지현이야. 언니가 죽었어.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럼. 우리 관계는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 속였어. 수민이 소리쳤다.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 감정은 진짜야. 그녀는 울며 나갔다.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사랑, 가족, 정체성.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수민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으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안 망신이야 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지현아, 그만해.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다. 한국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동성애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 버텼다. 수민을 찾아갔다. 수민아, 용서해줘. 그녀는 너 때문에 내 감정이 엉망이야. 지은이를 사랑했는데 너였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의 고통, 내 고통이 공유됐다. 하지만 나도 너 좋아해. 지현아,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 변호사가 쌍둥이 속임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왔다. 수민과 함께 해외로 갈까? 아니면 가족과 화해할까? 나는 가족을 선택했다. 수민아, 미안해. 가족 때문에. 그녀는 그게 내 선택이야 라고 물었다. 이별이었다. 그녀를 떠나보내며 나는 울었다. 그 대가로 가족의 용서를 얻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사회적 압력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작가로 돌아갔다. 글을 통해 동성애의 고통을 썼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었다. 그런 글 쓰지 마. 친구들의 조언. 나는 고립됐다. 언니의 죽음, 수민과의 사랑, 모든 게 후회됐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그곳에서 수민을 우연히 만났다. 지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대화했다. 그때 내 선택 이해해. 가족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사랑이 있었다. 나 아직 너 사랑해. 나는 고민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지현아, 돌아와. 결혼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거부했다. 아빠, 나 내 방식으로 살게요. 그 선택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지만 수민과 재회했다. 함께할래?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하지만 도전이 많았다. 주변의 시선, 직장의 차별. 수민은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통해 싸웠다. 쌍둥이의 그림자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지만 변화의 불씨가 됐다. 가족과의 화해가 왔다. 어머니가 지현아,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도 천천히 받아들이셨다. 미안하다.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식구가 됐다. 수민과 나는 파트너로 살았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했다. 배신의 상처, 선택의 대가가 남아 있었다. 언니의 감정을 대신 느낀 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건가? 이 선택은 옳았을까? 그른 걸까?